봅시다. 우리 그 35번 23페이지에 35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관계 없는 문장이니까는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그 산업 경제라는 것이 디서플린 학문으로서의 산업 경제라는 게 경제학이라는 게 설립이 된 것처럼, 근데 이게 왜 설립이 됐냐면은 산업화의 애드벤트 하면은 출현이나 도래, 산업화의 출현과 함께 산업 경제학이라는 게 그 학문으로서 설립이 된 것처럼, 그쵸? 1820년대쯤에 그 지식 경제학이라는 것도 발달을 했답니다. 뭐 하면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가 gradually 점진적으로 come into the being, 그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건 산업 경제학이 생긴 거는 왜 때문이야? 산업화 때문이잖아. 산업화가 되면서. 그런 것처럼 이 지식경제학이라는 것도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라는 게 나타나면서 지식경제학이 발달을 했다고 하네.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학, 뭐 경제학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의미하는 거거든, 경제학을 기본적으로. 근데 어떠한 경제냐면은 지금 인 위치부터 어디까지가 이코노미스 수식해주냐. 쭉 보면은 그쵸, 끝까지다. 되냐? 그럼 인 위치 뒤쪽으로 주어랑 동사가 지금 3개 병렬되는 거 보이지? 문장 3개. 이 내가 의미하는 경제라는 게 뭐냐면 즉 그 지식 인텐시브, 집약적인 직업의 비율이라는 게 높은 경제 있잖아. 그리고 다시 주어. 그 다음에 정보 분야의 경제적인 비중이라는 게, 정보 분야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그러한 비중이라는 게 determining, 결정적인 요인인 그러한 경제. 그리고 intangible capital 하면, intangible 하면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죠. 무형의. 그러니까 무형자본이라는 게, 무형자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형체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무형자본의 share, 점유율이라는 게 더 큰 경제를 얘기하는 거야. 뭐보다? tangible, 유형자본. 유형자본이라고 하면 형체가 있는 자본이니까 화폐나 건축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다. 기계. 여기서 대시지칭하는 건 share, 그쵸? 그러니까 유형자본의 점유율보다 무형자본의 점유율이 더 큰 경제를 지금 지식 기반 경제라고 하는 거다. 근데 어디에 있어서? 그 전반적인 재고, 즉 총 재고에 있어서 실질 자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1번 동그라미에서 설명해 주는 거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그 인위치 오른쪽으로 지식 집약적인 직업의 비율이 일단 높아야 돼. 그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직업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분야에서도 경제의 비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무형자본의 비중이 더 높은 경제. 되냐? 유형자본보다. 2번 동그라미 오른쪽. 이러한 발전이나 발달이라는 것은 무엇에 반영이 되어 있냐면은 ever increasing, 계속해서 증가하는 proliferation 하면 별표 단어로 나오죠. 직업의 확산, 급증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 근데 어떠한 직업이 증가하냐면은 생산과 처리 과정, 그 다음에 transfer, 전송에서의, 그쵸, 직업의 확산이죠. 근데 어디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가 발달을 하는 게 어디에서도 엿볼 수가 있냐면은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직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되냐? 3번 동그라미 오른쪽 계속해서 지식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게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서 직업적인 확산으로도 이러한 직업이 증가하고 있고, 3번 동그라미 오른쪽 보면 하지만 무엇이 주목이 되어야 하냐면 모든 정보는 지식이 아니고, 지금 노티드 뒤로도 계속 주어 동사가 병렬된다. 그 다음에 지식의 양이라는 게
질과 같지 않대요. 즉 양이 많다고 질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의 과부하라는 건 피해져야 한다는 게, 어디에서 어떠한 조직에서든 피해져야 한다는 게 주목이 되어야 한답니다. 뜬금없이 지식경제 얘기하는데 조직 내에서의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러한 발전이라는 게 단지 제한되진 않거든, 국한되진 않거든. 첨단 기술이나 그리고 정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래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전체 경제로. 그러니까 뭔가 지식 경제의 확산이라고 하면 첨단 기술이나 정보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만 생각할 것 같은데, 전체 경제로 이 지식 기반 경제라는 게 확산하고 있나 본데. 근데 언제 이후로 그랬냐면, 처음에 coming to light 알려지자마자 1970년대쯤에 사회라는 건 전체적으로 지식집약적인 활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답니다. 되냐? 그래서 지식경제학의 도래와 확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되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37번. 이 37번 순서 배열인데 힌트가 되는 부분에 일단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네모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믿냐면은 distinguishing,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 있지. 과학의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라는 게 특정한 방법에 있다고 믿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방법이냐면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뭐 하려고? 그 세계라는 걸 연구하려고. 이러한 의견의 제시라는 건 꽤나 타당하대요. for은 여기에서 지금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되죠. 많은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게 실제로 distinctive, 구별되는 독특한, 구별되는 inquiry,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떠한 조사 방법이냐면은 사용되지 않거든. 비과학적인 enterprises 하면은 사업이나 프로젝트 혹은 기획. 되냐? 그러니까 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과학이 뭔가 다른 학문과 비교되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걔가 사용하는 방법이래. 과학이 사용하는 방법. B번부터 읽으면 되죠. B번에서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그쵸? another important feature이라는 거는 이미 앞쪽에 one feature이 나와야 되는 건지 알죠? 또 다른 중요한 feature, 특징이 뭐냐면, 과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론의 형성이거든? 그 과학자들은 단순히 실험의 결과나 관찰이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는답니다. 로그북, 관찰 결과 일지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일반적인 이론의 측면에서, 그쵸? 그러한 결과를 설명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험하고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반적인 이론, 이미 확립해놓은 이론으로 자기가 그 관찰한 것을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네. B번에서는. C번에서 가장 큰 힌트는 그 이그젬플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례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지면 일반적인 진술이랑 구체적인 진술 중에 구진이다. 분명한 사례는 뭐냐면은 실험의 사용인데, 이 실험의 사용이라는 게, 그쵸?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전환점이라는 걸 표시한답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서? 현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근데 모든 과학이라는 게 실험적인 것은 또 아니래요. 에스트로노머스 하면 천문학자죠. 천문학자는 분명히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 그 천체를 갖고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만족해야 한답니다. 그쵸? 세심한 관찰로 대신에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이 많은 사회과학에서도 사실이래요. 그쵸? 사회과학이라는 것도 전체 사람을 갖고 실험할 수 없으니까는 실험 환경을 조성하잖아. 그 다음에 A에서 가장 큰 힌트는 뭐냐? 이게 뭔지 알면 되겠네. 이것이 A의 앞쪽에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항상 하기 쉬운 건 아닌데, 일부 스트라이킹, 눈에 띄는
성공들이 있어 왔답니다.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 있잖아. 그 과학이라는 철학의 주요한 업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하는 거거든. 그 어떻게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게 어떠한 기술이냐면은 실험이나 관찰 그리고 이론의 구성 같은 이러한 기술이라는 게 과학자들로 하여금 언레브 하면은 풀다. 그렇게나 많은 자연의 비밀이라는 것을 푸는 걸 가능하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보면은 순서 배열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세트로 고른 게 뭐냐? 그쵸? 일단은 순서를 어떻게 접근했어 너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 다 풀고 나서 몰라서 다시 봤어? 일단은 가장 사실 힌트 찾기가 쉬운 게 A 앞에 뭐가 오느냐를 찾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긴 하거든. 이게 하기에 항상 쉬운 건 아닌데 눈에 띄는 성공들이 있었대요. 여기서 디스가 뭔지를 조금 캐치하면 쉬울 것 같긴 한데 디스가 뭘까요? 그쵸? B에서 뒤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이론의 측면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죠, A? 그래서 B, A를 세트로 고르면 그쵸? 2번 아니면 5번인데 C에 대한 내용은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인 것 같냐? 실험의 사용. C번 보면은 명확한 사례라는 게 실험의 사용이라잖아. 이거는 네모칸에 붙이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쵸? 되냐? 우리 같이 있냐 지금? 과학의 특징이라는 게 특정한 방법에 있다니까 그 방법을 설명하는 C번이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과학 그 다음에 B번 나오면서 과학의 두 번째 특징은 이론을 구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과학의 특징에 대한 글이네. 첫 번째 특징은 뭐야? 과학의 첫 번째 특징. 그래서 방법, 과학이 사용하는 방법이 일단 특징적이네. 왜냐면 이거는 과학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는. 근데 C번에서 보면 모든 과학이라는 게 또 실험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인 B가 나오면서 과학의 두 번째 특징은 그치, 이론을 형성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네. 그 다음에 또 그러네요. 근데 항상 하기 쉬운 건 아니다. 되네요. 과학에 대한 내용이네요. 과학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3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8번 이거 맞추냐? 이거 보통 1, 2번이 답이면 애들이 잘 못 맞추더라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글의 반전이 갑자기 돼서 글의 반전이 그 네모칸 보면은 하지만 정부들은 근데 어떠한 정부냐면 더 리스트니까 가장 발전하지 못한 국가니까는 후진국이다. 후진국에서의 정부는 보통 이행하지 못하거든. 가장 큰 힌트는 디스. 그쵸? 하웨이브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오블리게이션, 의무라는 것을 실행하지 못한답니다. 볼까? 이 기본적인 의무가 뭔지 찾으면 되겠네. however이랑 반전 포인트랑. 한 가지는 기본적인 역할이 있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거래요. 근데 어떠한 공공재냐면 undersupplied니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죠. 민간 분야에 의해서. 근데 어떨 때 그러냐면은 적절한 시장이라는 게 say 예를 들어서 깨끗한 공기 같은 게 존재하지 않을 때죠. 시밀러를 얘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눈에 거슬릴 정도로. 마찬가지로 그 필수품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 안전한 식수나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이나 또는 medical care 의료 같은 그러한 필수품이라는 것은 너무 비쌀지도 모른답니다. 누구에게는? 가장 가난한 거니까 극빈층에게는. 뭐 했을 때?
그것들이 프라이버타이즈드 민영화가 되었을 때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냐? 그죠? 네세서티스 얘기하는 거다.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국가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이 조정하게 되었을 때는 극빈층에게 너무 비싸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냥 단어는 조금 이따 적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오른쪽 보면은 그들은 종종 잘못 사용하는 걸 오용한다고 하거든. 그 공공자원이라는 걸 오용한답니다.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allocating 뭐 하는 거냐? 할당하는 거죠. 할당함으로써 프로젝트에. 근데 이게 낮은 수익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제약을 받는답니다. 무엇에 의해서 제약을 받냐면은 보면은 both A and B죠. 보이냐? 바이로 지금 연결되니? 되죠. 근데 그게 무엇에 제약을 받냐면은 가난에 의해서 제약을 받거든. poverty. 그리고 그것이 그 가난이라는 게 악화가 되는 거야. 부유한 국가와 기업들의 정책에 의해서 악화가 되거든. 그 가난한 국가에서 그 빈곤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한 빈곤이라는 게 부유한 국가의 정책이나 혹은 기업에 의해서 악화가 된다고 하네. 그리고 또 뭐에 의해서 제약을 받냐면은 로빙 파워, 로비력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는답니다. 후자에. 여기서 후자라는 건 뭘 가리킬까? 천천히 생각해봐. 그쵸? 코퍼레이션이라고 했냐 처음부터? 쏘리 그쵸? 조직의 로비력이죠.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로비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정부가 법을 만든 거야. 무슨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정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해. 그러면 삼성 같은 기업에선 되게 타격이잖아. 생산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삼성에서 어떤 사람이 나서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거야. 법 같은 거 바꾸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을 그 로비스트라고 하고 이러한 걸 로비력이라고 합니다. 되냐? 이거 어떻게 이번에 넣었어? 그냥 읽었는데 여기 앞에서는 이런 거 적어야 된다는 것들 뒤에 자원 오용하고 있다. 나는 그걸로 넣었거든. 거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대의가 지칭하는 게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잖아 공공재를. 근데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게 2번 동그라미 왼쪽에 없더라고. 그쵸? 그래서 2번 동그라미에 그 정부를 넣으면은 그 정부가 되잖아 대의를 지칭하는 게. 그래서 넣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되냐? 쉽지 않아. 이거 경제 기초 지문이라. 3번 동그라미 오른쪽 보면은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도 혹시 이해 못하면 나중에 질문해라. 그 사운드 건전한 공공정책이 없다면 항상 심각한 투자 부족이 있을 것이랍니다. under investment 그 교육과 환경과 환경보호에 있어서. 4번 동그라미 오른쪽 봐봐. 근데 사회적 수익률이라는 게 그 투자에 있어서의 수익률이거든. 교육이나 건강이나 환경의 그러한 재산에 있어서 혹은 자본에 있어서의 투자라는 게 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익률이라는 게 개발도상국에서는 넘어선대잖아. 그 민간 분야의 수익률을 대부분의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적 분야의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분야의 수익률을 비교하고 있잖아. 4번 동그라미 오른쪽에서는 뭐가 더 크대? 공적이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말도 안 되잖아. 공공 분야에서 수익률이 더 높대. 근데 이건 어느 나라에 국한되는 거야? 개발도상국. 경제가 제대로 발전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오히려 공공 분야에서의 수익률이 더 높은 거야. 되냐? 5번 동그라미 오른쪽. 물론 그러한 투자라는 게 또한 non pecuniary 하면은
비금전상의 이득이라는 것도 제공을 하거든. 건강과 전반적인 복지에. 근데 이게 수량하기 힘들잖아. 건강이나 복지라는 게 국민의 건강이나 복지가 증진됐다고 해서 숫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긴 하잖아. 그쵸? 금전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그게 덜 중요한 것은 아니랍니다. 되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토픽이 뭔 거 같냐? 38번의 지문에서. 약간 그 4번 동그라미 뒤쪽에서 조금 딱 하나로 간추리긴 힘들어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 것 같아, 토픽.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골라봐. 수익률. 다시. 괴로워하지 말고. 뒤에요? 4번 뒤쪽에 속지 말라고. 전반적으로 글을 봤을 때 뭐에 대한 글이야? 정부죠. 정부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냐? 역할. 그쵸?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민간 분야에서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을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식수 같은 거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되냐? 근데 2번 동그라미 뒤쪽으로는 걔네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도 있다는 거. 되냐? 근데 3번 동그라미 뒤쪽으로는 그러니까 정책이 있어야지.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할 거 아니야.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되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갖고 가야 될 단어가 2번 동그라미 왼쪽에 프라이버타이즈 보여? 민영화랑 국영화라는 뜻은 알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랑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거. 국영화하다가 내셔널라이즈. 그 다음에 민영화하다가 2번 동그라미 왼쪽에 프라이버타이즈가 민영화하다고 내셔널라이즈는 국영화하다. 국영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화하다. 그 다음에 민영화하다가 프라이버타이즈 말고도 D를 붙이면은 민영화하다라는 뜻이 또 있더라고. 경제 관련된 지문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갖고 가. 디내셔널라이즈. 이렇게 하면 민영화하다, 프라이버타이즈드랑 동의어거든. 그 다음에 그 5번 동그라미 밑에 있는 그 별표 단어 있잖아. pecuniary? 금정상의 재정적인. 그거 맨 마지막 줄에 있는 monetary랑 동의어잖아, 사실상. 금정적인이라는. 얘랑 pecuniary랑 비슷한 형용사 아니야? 이상한, 고유한? 그쵸, peculiar. 그거 헷갈리지 마라. peculiar. 고유한, 이상한. peculiar. 고유한, 이상한. peculiar. 고유한, 이상한. 이 단어랑 헷갈리지 마세요. 됩니까? 39번 하드쉘. 그쵸? 모를까봐. 알았냐? 타코? 네? 타코 알았어? 2번 동그라미 밑에 있는 그 하드쉘 비프 타코 하면 딱 무슨 음식인지 들어와? 타코니까 그냥 먹어봤어? 아니요? 그냥 봤던 거 같아? 같이 한번. 이 지문 나 되게 재밌었거든. 아, 이 지문이 아니구나. 조금 이따 나오는 지문이구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이것도 3점짜리인데 조금 볼까 일단? 네모칸 보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에디쿼시, 적절성이나 충분함을. 그들의 식단의 적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러냐면 식사와 간식을 선택함으로써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식사와 간식이냐면은 비타민은 높은 거야. 그리고 무기질은. 하지만
이게 보면 low to moderate 하면 낮거나 적절한 거다. 어디에서는? 에너지 함량에서는. 되냐? 그 네모칸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식단을 적절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식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죠. 보면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해빙이죠. 적절한 식단을 갖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음식 있죠. 너가 먹으려고 선택하는 음식이 모든 기본적인 영양소와 파이버, 섬유질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양에 있어서. 그쵸? 충분한 양이죠. 근데 뭐 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냐면은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한 양. 그러니까 적절한 식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만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네. 많은 근데 미국인들이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근데 뭐 하는 것 없이 100%의 권고 섭취량을 얻는 것 없이 칼로리만 섭취하는 거야. 많은 영양소에 대해서. 되냐? 그러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아니라 칼로리만 섭취하고 있다고 하네. 식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소다팝 하면은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와 두 개의 껍질이 단단한 소고기 타코, 그리고 시나몬 막대빵.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거 완전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죠, 전부 다. 3번 동그라미 오른쪽. 비록 이러한 식사라는 게 음식을 제공하긴 하잖아. 다른 식품군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긴 하잖아. 근데 높아. 설탕이랑 지방이 높고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은 낮아. 그쵸? 근데 이게 어떠한 무기질이나 비타민이냐면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그런 비타민과 미네랄은 낮다는 거죠. 가끔씩 그 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건너뛰는 거 있잖아. 한 끼 식사에서. 근데 그게 비타민이나 혹은 무기질 결핍을 야기하진 않거든. 만들어내진 않거든. 근데 식습관 있죠. 스킵 온 별표 단어 인색할 정도로 아끼다. 그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을 인색할 정도로 아끼는 식습관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반적인 부적절한 식단을 제공한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근데 doingso가 사실 가장 큰 힌트죠. 5번 동그라미 왼쪽에선 부적절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이득이라는 걸 제공한다. 갑자기 안 좋은 식단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5번 넣었죠. 그 베네피츠 오른쪽으로는 문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죠. 일반적인 성장, 그쵸? 그리고 발달, 아이들의 일반적인 성장과 발달, 그리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 대한 건강의 증진, 그리고 위험성의 감소죠. 많은 크로닉 디지즈 하면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에 대한. 근데 이 만성질환이라는 게 공중보건의 문제거든. 되냐? 보면은 그 적절한 식단을 먹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만성질환 있잖아. 크로닉 디지즈. 혹시 급성 알아? 그쵸? 어큐트.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어큐트 디지즈 하면은 급성 질환이나 갑자기 발생하는 거 있잖아. 맹장 같은 걸 급성 질환이라고 하나? 된가? 그 다음 이거 난 좀 의외였어. 40번 질문. 내 생각이랑은 좀 달랐어. 보면은 그 네모칸 요약부터 보면은 미래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일단 쏘대시죠. 너무나 빈칸에서 미래에 어떤 고통이 다가와. 그럼 그 두려움이라는 게 일단은 낮진 않겠죠. 클 테니까 3번이랑 4번이라고 생각. 너무나 커가지고 사람들은 즉각적인 고통이라는 걸 너 다 뭘로 예측하고 들어갔어? 저는 받아들이는 그쵸? 아, 받아들인다고 했어? 나는 forget 잊어버린다고 했거든. 근데 답은 4번이었죠. 봅시다. 그 we want to avoid 보이냐? 중간에? 그럼 거기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어떠한 두려움이냐면은 그 예상되는
고통과 함께 오는 두려움을, 그러니까 예상이 된다는 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즉 미래의 고통과 오는 그러한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한대요. 우리의 시간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보내는 대신에 우리는 오히려 즉각적인 고통을 직면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끝낸답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들 있잖아. 로벤스테인이라는 사람의 연구에서의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거죠. 얼마나 많이 그들이 지불할 거냐고. 얘 이거 조금 실험이 120V의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할 거냐고. 질문을 이게 받았을 때 근데 이게 어떠한 전기 충격이냐면은 즉시 전달될 전기 충격 혹은 3시간 후에 24시간 후에 3일 후에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이러한 전기 충격에 대해서 그쵸 피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할 거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 학생들은 밝혔답니다. 그들이 기꺼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10년 후에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 이거 공감돼? 그래? 매도 먼저 맞으면 나쁘다. 그래? 그렇구나. 나는 공감이 안 되는데 다 나갔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거의 2배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했대요.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10년 후에 즉각적인 충격을 피하기. 그럼 전기 충격을 지금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120V를? 그렇구나. 그럼 답이 일단은 빅이라는 것은 그 전기 볼트의 크기를 보면서 고르면 되나? 빅이라는 걸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겠냐? 미래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걸 어디에서 유추할래? 그냥 그 실험 결과에서 뭘 보면은 미래의 고통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맞아. 2배나 지불하려고 했대잖아. 10년 후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바로 받는 전기 충격과 10년 후의 전기 충격을 비교해 봤을 때 10년 후의 전기 충격의 2배를 지불한다고 했대잖아.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고통의 두려움이 큰 거겠죠. 더 많은 돈을 지불하니까. 그래서 밑에서 3번째 줄에 pay the most to avoid a shock in 10 years 있죠. the most. 거기에서 빅을 유추하거나 혹은 너가 말한 대로 그 더블. 밑에서 2번째를 더블해서 유추하거나. 그러니까 미래의 전기 충격에 대해서 돈을 많이 지불했다는 건 미래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즉각적인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디에서 유추하면 되냐? 뭐 어디? 뭐지? 인스테드. 그쵸 그 부분. 네. 그쵸. 인스테드 그 부분에 페이스 직면한다잖아. 즉각적으로 고통을 직면한다고 하니까. 그래? 난 아닌데. 그렇구나. 매도 먼저 받는 게 낫구나. 나는 야 지금 당장 전기 충격 120V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난 10년 후에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10년 나이가 더 먹고 전기 충격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이 약간 비논리적이지 않냐? 협박이잖아. 전기 충격 받을 건데 얼마나 왜? 21번 봅시다. 21번. 20번은 혼자서 하고 21번. 30페이지 21번. 이거 헷갈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2번이랑 5번 중에 헷갈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지문이 괜찮아요. 약간 통념에서 벗어난 거라서 보면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 2번째 단어? 보호스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까지 나 스티뮬리라고 읽었거든? 근데 설마 하면서 검색해봤더니 스티뮬라이더라고. 들어온. 복수 형태죠. 복수 형태다. 봤냐? 단어 할 때? 네. 단수 형태가 스티뮬러스다. 그 자극들과 reinforcer, 강화인자라는 게 이과 친구니까 이 강화인자라는 거 뭔지 아나? 실험에서 일단 보자. 그 둘 다죠. 자극들과 강화인자라는 게 그것들의 효과라는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뭔 거겠냐? 그쵸? 자극 얘기하는 거 같죠? 자극에 대한 효과를 잃게 만들 수도 있대. 만약에 그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사용된다면 그 자극의 satiation, 얘도 꼭 갖고 가라. 포화 상태죠, 포화. 밑에 별표 단어로도 나오는데 그 satiation 자체를 갖고 가. 그 자극의 포화라는 게 뭐라고 불리냐면은 desensitization, 둔감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put up with, 참는 거에 돕거든. recurring이라는 단어도 꼭 갖고 가. 계속 갖고 가. recurring 꼭 갖고 가. 빈칸 단어 같은 걸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반복되어 일어나는 불쾌한 경험이라는 거를 참도록 돕는답니다. 이 둔감화의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근데 이 둔감화를 소비자 행동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네. 소비자 행동에서 어떠한 시기냐면, 어떠한 시기냐면 부연 설명해주죠. 사람들이 그 조건에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어떠한 조건이냐면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조건에 익숙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엔드릴 사이로 메인핫이랑 병렬되는 건 뭐냐? 그쵸, get used. 그래서 익숙해지잖아? 그래서 불평 안 하는 거야. 혹은 보상에 대해서 요구도 하지 않는 식이랍니다. 소비자 행동에서 둔감화라는 건 부적절한 조건에 너무 익숙해져서 불평 안 하는 거, 그거를 소비자 행동의 측면에서의 둔감화라고 하네. 이것에 대한 사례가 뭐냐면은 더 웨이, 식이거든. 어떠한 방식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참는 거야. 리터, 쓰레기. 길거리에 쓰레기도 그냥 참고, 그 오버크라우딩, 그냥 과도하게 붐비는 거 있잖아, 대중교통에서. 그러한 거, 혹은 계속 기다려지게 되는 거 있죠. 통화 대기 상태로, 온 홀드, 통화 대기 상태로 전화해서. 이런 것을 의미한대요. 또 나오네, similarly.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그냥 참아버리는 거야, 결함이 있는 상품조차도.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익숙해져 온 거죠, 결함에. 이러한 사례들은 지속적인 사용이거든. 럼피, 울퉁불퉁한 침대 매트리스, 그 다음에 고장난 그 냉장고의 선반, 그 안에 있는 냉장고 선반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부적절한 carving knife, 고기 자르는 칼, 잘 안 잘리는데도 그냥 쓰는 거야, 계속. 일 있죠. 마케터의 일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거야. 이너시아다, 이너시아. 타성이라는 걸 극복하는 거거든, 이러한 상황에서. so that 뒤는 목적이다, 목적. 근데 뭐 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문제를 afresh, 새롭게 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라는 걸 찾도록, 이게 목적이거든. 이러한 상황에서 타성을 극복하는 게 마케터의 일이라는데, 보면 1번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2번 보면은 적절한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AS 서비스라고 하죠, 콩글리시로. 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번이랑 안 헷갈리냐? 저도 2호반 남편인데 응. 5번 앞에서 잡고 디프트 얘기하고 5번 했어? 2번이랑 일단 봐봐. 3번 보면은 확실히 아닌 건 134는 확실히 아니잖아. 3번 보면은 고객의 불평이라는 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불평을 안 하는 게 문제잖아. 4번 참여하는 거, 시장조사 기회에 참여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134를 확실히 지우면 왜 2번을 소거할 수 있냐면 5번 보면 떨쳐내는 거죠. insensitivity. 보면 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걔랑 지금 동의어다. 무신경함을 떨쳐내는 거죠. 그러한 상품의 결함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 나는 2번이랑 헷갈렸는데 어떻게 풀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마케터의 일이라는 게 그 타성이라는 걸 극복하는 건데, 타성을 극복하는 게 왜 그러냐면 목적이 소비자들의 문제를 새롭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타성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리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되냐? 뭐가 돼야?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보면은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바뀌게 돼. 그러니까 타성을 극복한다는 게 만약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면은 인과관계가 약간 이상해지거든.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하면은 소비자가 뭔가 문제를 새롭게 보고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미 그 소비자 자체가 관심이 없잖아. 서비스가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나는 그 인과관계가 바뀐다고 생각해서 2번을 다 위에서 지었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한다고 해서 타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소비자가 움직여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난 답 2번을 지웠어요. 이해가 될란가? 그 다음에 단어를 갖고 갑시다. 보면은 이너시아라는 단어 있지, 별표 단어. 별표 단어 보면은 타성이라는 게 타성의 무기력이라는 뜻도 있다. 이너시아가 무기력. 그 타성 옆에 적어놔. 무기력. 이너시아, 무기력한 거.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는 얘가 관성이라는 뜻을 써요. 관성이라는 거 이너시아. 만약에 물리학 관련해서 이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관성이라는 뜻인 거. 되냐?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도 한번 알려줬었을 것 같긴 한데 리터리 쓰레기라는 뜻이 있잖아. 그 다음에 버리다라는 뜻도 있거든. 근데 이게 생물학에서는 만약에 이런 표현으로 쓰이면은 퍼피가 새끼 강아지잖아. 이 리터리라는 게 한 배에서 같이 있는 새끼들이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건 강아지는 한 마리씩 임신하는 게 아니라 막 5마리씩 6마리씩 출산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그 어미의 배에 있는 한 배에 있는 새끼라는 표현을 할 때도 리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돼요? 2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번 보면은 이거 재밌었어. 나 이거 너무 공감됐거든. 왜냐면 내 친구가 이렇거든. 보면 봐봐. 그 하나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이거 찍어서 보내줬는데 어려움들 중에 하나거든.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중에 하나 있잖아. 단일 식품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근데 어떠한 유형의 연구로부터 이 어려움이 뭐냐면은 음식이라는 게 밀접하게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랍니다. 다른 음식과 그리고 더 폭넓은 식사의 패턴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단일 식품에 대한 효과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그게 되게 상호 연관이 많이 돼 있나 봐. 다른 식품이랑 식사 패턴이랑. 뭔 말인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서 최근에 연구라는 게 뭐를 발견했냐면은 사람들 있죠. 가장 많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물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이게 물고기라는 게 어떠한 음식이냐면은 관계가 있거든, 연관이 있거든, 유익한 건강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가장 많이 섭취한다는 거야. 채소, 과일, 베리스, 블루베리나 뭐 라즈베리 이런 거겠죠. 감자 그리고 와인을 계속 거슬리게 많이 나오지 않냐, 시미널? 마찬가지로 그 논문 있죠. 이게 2012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했냐면 통계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했거든. 널시스 헬스 블라블라 여하튼 이거에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구조 파악은 되지.
연구 참가자들 중에서 레드밋, 붉은 고기의 소비라는 게 증가하면 할수록 뒤쪽으로 주어 구조 파악했냐? 대절의 주어 뭔지 알아? 쇼드 대절의 주어. 스모킹부터 인테이크까지, 그쵸? 흡연율이랑 BMI, 체질량 지수랑 다이어비티스, 단육병의 확률, 그리고 알코올 전반적인 칼로리의 섭취 또한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도 많이 피고 지방률도 높고 당뇨의 확률도 높고 술도 많이 마시고 칼로리 섭취도 높다는 거죠. 반면에 신체적인 활동과 과일 그리고 야채 섭취는 점차적으로 하락한답니다.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너 고기 좋아하냐? 주문이 찾진 않아? 나 이거 읽으면서 너무 공감됐고 내 친구가 그래. 봐봐. 근데 나 이거 충격적이지 않았어? 그래, 항상 남은 충격. 모든 이러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고기 섭취랑 호스트 오브 하면 많은이라는 뜻이야. 이러한 많은 건강하지 않은, 원래는 호스트 오브가 많은이라는 뜻이야. 근데 디스로 이러한 많은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되게 건강하지 않은 행동 같은 거 하잖아.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고서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초과 사망 있죠. 대부분의 초과 사망 있잖아. 고기 많이 먹는 집단에서의 초과 사망이라는 게 뭐 때문일 수 있다는 거야? 고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야. 반전이지 않아?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초과 사망이라는 거는 그 평균 사망 숫자보다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거든. 이게 담배나 운동 안 해서나 그런 게 아니라 고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근데 보면은 가능성이다. 이거는 그냥 보고서일 뿐이기 때문인데 난 이게 충격적이었거든. 그래서 1번 보면은 필요성이죠. 보편적인 식습관 권고에 대한 필요성은 아니고, 유니버설 보편적 아니고, 심각한 건강 문제죠. 과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것도 아니고. 3번 단점, 기업을 기반으로 한 식단 평가 방법의 이거 너무 단점도 아니고. 4번 이유죠. 너의 몸에 독특한 반응에 대한 이유죠. 다양한 음식에 대한, 이것도 아니고. 5번 어려움, 건강 효과를 밝혀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죠. 단일한 식품에. 왜냐면 너무 특정 음식을 먹는 사람은 특정한 그런 행동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음식 때문인지 혹은 그 행동 패턴 때문인지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질문이니까 답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고기가 몸에 엄청 나쁘다는 거야. 나만 또 괜찮아. 그 레드밋이라는 게 붉은 고기잖아. 뭔지 알아? 레드밋에 대조되는 게 화이트밋이거든? 이거 갖고 가. 화이트밋인데 하얀 살코기인데, 붉은 고기라는 게 이게 익혔을 때 붉고 갈색 나는 빛의 고기를 레드밋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소고기나, 그래서 돼지고기나 양고기 먹어봤어? 어떡해? 먹기 쉽지 않은데? 나가 해외 갔었는데. 미국? 호주? 아니요, 터키 갔었어. 맛있었어? 터키. 너 그때 어머니랑 유럽 여행 갔다 왔다 그러니? 근데 터키 간 거는 초딩 때였어. 초딩 때였어? 맛있었어? 네. 맛있었지. 그 특유의 맛이 있지. 네. 그쵸? 여하튼. 그리고 이거 화이트밋은 닭고기. 삶았을 때 하얘지잖아, 닭가슴살. 닭고기나 물고기. 물고기도 고기니까. 뭐가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 화이트밋이죠. 왜냐면 레드밋 먹으면 죽는다잖아. 소고기가 몸에 제일 안 좋대. 유전자상으로 맞지 않대. 그치? 오리고기가 제일 좋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류나 물에 사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왜냐면 내 친구가 고기 육식주의자거든? 고기 없으면 밥 못 먹고 야채 안 먹는데 담배 피고 체질량 지수 높고 걔 당뇨가 있어. 당뇨에다가 술 많이 먹거든.
운동도 안 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 친구한테 이거 보내줬지. 네 초과 사망 확률이 있다고. 근데 그게 충격적인 게 너 고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친구가 그랬더니 나한테 안 자냐고. 나를 재우려고 하더라고. 여하튼 그랬어요. 24번까지만 합시다. 일단 24번. 이것도 재밌었어. 카피라이트 저작권이잖아. 특허는 뭐냐? 특허. 페이턴트. 특허 꼭 갖고 가. 얘 토픽으로 나오기 너무 좋아서 페이턴트 특허 꼭 봅시다. 괜찮았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저작권이라는 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부여하는 것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익스클루시브 하면 무슨 뜻이야? 독점적인, 배타적인. 이거 외국 가면 익스클루시브 세일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져 있어. 독점 판매라는 거죠. 그 독점적인 권리에 수혈합니다. 무엇에 대한? 리프로덕션. 얘 생물학에서는 그쵸 생식, 번식 이거잖아. 다시 생산이라는 거니까 번식. 복제나 혹은 사용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게 저작권이거든. 근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부여하는 건데 그 독점적인 기간이라는 건 일시적이야. 그 사람이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는 그게 일시적이래.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라는 게 컴프로마이즈, 절충이기 때문이랍니다.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의. 근데 그 두 가지 목표가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창작과 이용이거든. 한편으로 보면은 그 작품의 창작이라는 것은 최대화가 되겠죠. 만약에 창작자가 최대한의 가능한 보상을 즐길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 만들어서 돈 벌 수 있으면은 당연히 이해되죠? 근데 반면에 독점적인 소유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제한된 접근권을 야기하는 거잖아? 그 작품에 대한 대중에 의해서.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대중은 못 쓴다는 거니까. 실제로 뭐라고 주장이 되냐면은 주장이 될 수 있냐면 사회적으로 그것의 사용, 그러니까 그 창작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최적의 가격이 빵원이라고 주장이 돼. 예를 들어서 대중들은 그것에 대한 무료 접근권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왜 그래야 되냐면 이거 좀 왜 그래야 되냐면 지적재산이라는 게 무엇으로 간주되냐면 공공재로서 간주가 되나 본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지식이나 미적 컨셉에 대한 사용이라는 게 그것 자체를 고갈시키진 않잖아. 그러니까 음악 많이 듣는다고 음악에 닳는 건 아니니까. 되냐? 내 머리로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돼. 내 머리로는. 하지만 어떠한 비용도 온라인 허용하지 않는 거 있잖아. 그 저작권의 사용에 대해서 돈 안 내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떠한 보상이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 창작자에게. 그리고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 만들어내는 창작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책을 제공하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 절충적인 해결책으로 사회는 그 독점의 원리라는 걸 선택한 거죠. 제한된 시간 동안만. 그러니까 이 저작권법이라는 게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한데 너무 그렇게만 하면은 근데 이게 그렇게만 만들었으면 대중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1번 동그라미 보면은 저작권에 제한된 기간이라는 거죠. 세틀먼트. 얘 본문에서 뭐랑 동의어냐? 합의의 결과. 그죠? 컴프로마이즈랑 동의어다. 2번 저작권의 가치. 출판업자의 관점. 이건 완전 아니고. 3번 저작권. 창의력을 지키는 도구. 이건 한쪽 편만 얘기한 거잖아. 크리에이터의 측면만. 4번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 공적 영역에 들어설 때.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라는 게 사회 공유 재산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순간이 오겠죠. 제한된 기간이란 이게 60년이었나? 아마 저작권이 60년 동안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닐 수도 있다. 그거 지나면은 이제 저작권이 없어지는 건데. 5번 더 많은 저작권이라는 게 더 질 좋은 작품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 만약에 선택지 5번이 답이면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대중의 사용의 편을 드는 글이죠. 그러니까 저작권이 많다고 해서 질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야. 이거는 저작권보다는 대중의 사용을 좀 더 편들어주는 선택지죠.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노래를 창작했는데 봐봐.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대중의 이익으로서 간주된대. 나한테는 빡칠 것 같은데? 내가 음악 만들었는데 대중들이 다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해되냐? 이제는 되게 괜찮아요. 지금 10분인데 20분에